북문 일대에 일체 발을 들여놓지 마라. 만약 희부기를 놀라게 하거나 그곳에 풀 한 폭이라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차명에 처하겠다 하고 엄명하였습니다. 공이 큰 우리들을 진문공은 처벌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위주를 설득했습니다. 조나라에 대한 원한관계는 조성이 함락되면서 모두 끝났다. 너는 한 번 상을 받고 나와의 인연을 끝내고 싶었느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문공의 신상필벌이라는 주제입니다. 희부기는 중이, 그러니까 진문공에게 한 끼니의 식사를 대접해서 조나라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구하고 대저택도 진문공에게서 하사받았습니다. 한편 진문공은 전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문 일대에 일체 발을 들여놓지 마라. 만약 희부기를 놀라게 하거나 그곳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다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차명에 처하겠다 하고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문공은 성안의 치안과 경비를 상군 자장 호원과 하군 자장 서신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진문공이 19년 동안 어렵게 망명생활하는 동안에 그와 동고동락을 했던 전일과 위주는 조나라의 도성을 함락시키는 과정 속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나라의 군주인 공공을 사로잡고 조나라의 사령관인 우량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공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19년 동안 진문공을 수행하면서 가진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들이 더군다나 조나라의 도성을 함락시키는 과정 속에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문공은 그들에게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희부기는 겨우 식사 한 번 대접한 것 뿐인데 북문 쪽에 큰 저택을 하사받고 더군다나 자신들은 그곳에 출입조차 못하게 하는 걸 보고 크게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전일은 희부기의 집을 불태우자 하고 위주를 설득했습니다. 위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전일은 우리같이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진문공도 처벌하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위주를 설득했습니다. 전일은 희부기의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위주는 그것을 방관했습니다. 희부기는 타는 불길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부기의 부인과 그의 5살 난 어린 아들은 연못 속에 뛰어들어서 간신히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편 북문 쪽 성에서 큰 불이 난 것을 확인한 호원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진문공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진문공은 크게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성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전일과 위주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진문공은 두 사람을 차명에 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신하들은 전일과 위주가 19년 동안의 망명생활 속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중의를 보좌했던 공이 있으며 조나라의 도성을 함락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을 참작해서 요번 한 번만 두 사람을 용서해 주도록 진문공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진문공은 나를 위해 수고한 신하는 많소. 그들이 모두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나는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없을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전일은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조성을 함락시켰으나 돌아온 것은 겨우 식은 술 한 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부기는 지난날 주공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한 것뿐인데 북문 쪽에 대저택을 하사받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반발하였습니다. 한편 위주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에 진문공은 조나라에 대한 원한관계는 조성이 함락되면서 모두 끝났다. 희부기에게 집을 내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너는 한 번 상을 받고 나와의 인연을 끝내고 싶었느냐?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결국 주범인 전일은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리지 않았던 위주는 삭탈 관직되었습니다. 다른 장수와 병사들은 전일과 위주는 19년 동안이나 주군을 모시고 망명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공신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명령을 어겼을 뿐인데 한 사람은 참수를 당하고 한 사람은 삭탈관직이 되었어. 우리 주공은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엄격하니 우리는 몸을 조심해야 할 거야 하면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만큼 군대의 기강이 바로 쓴 것이죠. 한편 전일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면서 분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참수당하여 죽었습니다. 진문공이 19년 동안이나 어렵게 자신을 보필했던 공신들을 잊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공을 내세워서 군주의 명을 어겼으니 전일의 죽음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진문공은 희부기의 어린 아들을 진나라의 대부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부기의 가족들을 평생 넉넉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상을 줄 만한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줄 만한 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신상 필벌이야말로 국가가 바로 서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문공은 핏줄 같은 혈육과도 같은 부하들에게도 법령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세움으로써 마침내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